제가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한 것도 어제 광주에 있는 KBC에서 토론 중에 전북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고, 또 제가 정청래 후보에게 대한 질문을 통해서 미국이 혹시 AI 관련한 한국의 투자 계획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분이 분명히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AI 관련한 투자를 다 미국 내에서 하는데, AI 관련해서 미국 외에도 혹시 우방국에 투자할 경우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지원의 1호로 통과된 AI 관련 기업이 리플렉션 AI라는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 한국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어제 정청래 후보에게 물었는데 당의 현재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잘 모르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상당히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런 등등과 중국의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에게 새만금 투자를 권하고, 제가 이창 총리를 만나서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을 다시 요청합니다. 저는 미국에는 현재 미국 정부가 보면서 국내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인맥을 가진 사람이 하나일 것이고, 중국도 지난번 방문도 했고 청와대 인맥을 통해서 또한 그런 인맥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과 그다음에 최근에 논의되는 희망고문을 끝내 새만금의 집중적인 개발은 그냥 빨리 끝낸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빨리 끝내면서도 의미가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단기 재원 집중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우리 국가의 재원 규모상 아마 반도체 초수입으로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100조 정도, 또 몇 년 전에 100조 단위의 초과 세수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아마 추가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드문 하나의 조건이 될 텐데,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을 하는 데 대한 구상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는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전북 소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디어와 추진력, 그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크리에이티브를 갖춘 설계사와 추진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명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전북의 발전, 새만금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정치인이 전북의 미래는 김윤석의 미래이고 김윤석의 운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의 미래와 그리고 20년 전에 처음으로 새만금 대특구를 제기하고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그때 느꼈던 저의 어떤 운명적인 느낌을 사실은 전북의 도민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새만금을 전북의 새만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전북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만금, 아시아의 새만금, 세계의 새만금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새만금을 생각합니다. 그때에만 새만금은 전북인에게도 최상의 곳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전북의 새만금으로만 좁게 접근하는 저는 계속 이 지지를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오늘 저의 제기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제기된 것도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서 굳이 이 플랜을 제기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과감하고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무리일 수도 있는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전북 메가 플랜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하고 시작한 3대 메가 플랜과 이것은 교집합입니다. 부분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대통령님과 정부가 시작한 일, 그와 연결되는 교집합을 확실하게 하고
교집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부 황금시대와 대한민국 황금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될 민주당의 강령적 플랜으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저는 제게 민주당의 당대표로 일할 기회를 주시면 그 2년이면 이 전북 메가 플랜을 당과 정부의 플랜으로 안착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신하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오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쭉 지역마다 다니면서 내용을 다 보는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 연설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20여 년의 민주당의 어떤 역사, 약 30여 년의 민주당의 역사, 20여 년의 야인의 생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민주당의 어떤 적자로서의 컴백 복귀를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저울이다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오늘까지 가장 의미 있는 연설은 저는 오늘 발표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가 될 것이고 김민석은 현재로서는 현재 당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배출한 그리고 손꼽히는 설계사이고 전략가이고 현재로서는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가 그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돕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켜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 전북 메가 플랜을 포함한 더 원대한 플랜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당대표 출마 연설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투표 시작되는 날 전북에서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북에서 보통의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 전국의 모든 지역이 깜짝 놀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것을 이 전북 메가 플랜의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의 호소를 넘어서 전국 도민여러분께 강력한 지지의 연대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봐왔던 모습과 이번에 선거기간에 본 모습은 조금 많이 달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반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너무나 좀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건 아닌지 중간 지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좀 그런 선거 중에 보면 가끔 고개를 좀 가끔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네, 물론 이제 샤우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력한 표현들도 필요하겠지만 표를 좀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있는데요. 부분은 신중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저를 오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비교적 신중하고 제가 선거 지휘를 여러 번 했는데 말실수 선거 때 에러를 내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과 논쟁을 벌일 때도 야당에게 최대한 예의와 품격을 지켜보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1년간 총리를 하면서 총리가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당원을 자제해왔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고 나서 약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로서도 격정을 가라앉히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격정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그 격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한 것이 부산, 울산, 경남 선거 때부터였습니다.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사실은 이 중요한 시기에 당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이 조금만 더 뒷받침되고 당정관계가 안정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메가 플랜의 진행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돼서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장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당정 관계가 흔들렸어요. 선거가 잘못되고 증시가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당의 인식, 그리고 지난 당 지도부의 인식이 너무 안해하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진실이 은폐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격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격정을 가라앉히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대략 1차원부터 시작해서는 톤도 낮추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역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역마다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보탠다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유시민 작가께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한 얘기는 아니고 직접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나눠드리면 많이 아쉽습니다. 2002년 이후 제게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평생 불편하게 생각하셨더라도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총리가 될 생각이 없었고 총리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유시민 작가도 건의를 드려서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는 우리 진영의 좋은 대전자의 한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서도 그 이후에 저를 또 총리로 추천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서로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인정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근데 그 실망의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께서 노무현 재단 이사직을 사임하시기 직전에 제가 유시민 작가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상징적으로 틀려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했습니다.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파격하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 합당에 대한 것도 대통령 의지가 있는데 김대중이 다른 것을 저지했다.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미 통합사건 때문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4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 지금 정청래 후보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얘기하시는데 검찰 개혁도 속도전이 아니라 지연전을 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지연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되게 맞고 저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4월 달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당대회 때까지 늦춘 것입니다. 합당 문제도 저는 일관되게 조국 대표가 가능하다면 민주당으로 합의해서 정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사자를 포함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 일이 폭탄 전형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비판은 좋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평론의 영역이 아닌 비판을 하겠다고 전해드렸고 그 뒤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또는 사실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정치적 발언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최고의 차원이죠. 어떤 정권이든 내후 외환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후 외환은 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악의로, 어떤 때는 선의로 포장된 부주의함에서 시작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비판이 원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필패를 이야기하면 국가와 당의 단합의 상징인 대통령을 ABC의 B그룹 수장으로 전락시킨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거는 본인을 A그룹의 수장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내려다 놓으시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을 저는 모욕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은 죄송하지만 양비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실은 논평의 영역이나 정치에서는 때로는 선택의 영역이고 그때는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대통령의 길이 옳으냐 유시민의 길이 옳으냐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럴 때는 대통령의 길을 지지하거나 지키는 선택을 해온 거고 그때 그렇지 않은 선택은 현실에서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없죠. 현실에서는 반명이라고 불려지는 쪽으로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그 표현을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행동을 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부족하네. 네. 감사합니다.